마감 브리핑입니다. 최원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오늘 6거래일째 상승을 시도했고요. 결국에는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5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예, 고가 갱신 후 횡보 조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박스권이 레벨업 되겠지만 지금 2000에서 2010선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는 시각, 이런 식으로 시황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그대로 흘러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속도 조절 정도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이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5에 30선까지의 상승은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숨고르기 양상 그리고 또 조정에 대한 양상이 사실상 시장에서 어떠한 특별한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 업종, 주도 업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앞에서의 상승과 이 뒷부분에서의 상승이 같은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이 뒤에서 올라오는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고점의 돌파가 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승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주도업종 내지는 주도 섹터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일단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에서의 상승도 마찬가지죠. 순환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올라왔던 상승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고점이 바로 돌파되기보다는 숨고르기를 계속하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는 오늘자리에서 바로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고점이 돌파가 됐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상방이 꾸준하게 유지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 내외 정도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자리고 1% 내외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숨고르기가 들어가는데 대신에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것이 있죠. 지난번은 가격 조정이 1차적으로 들어오고 기간 조정 없이 바로 올랐다라면 이번에는 기간 조정 주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까지 주고 그 상태에서 가격대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횡보 조정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긴 시간이거나 아니면 주가의 주식의 흐름이 아주 약해지거나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수가 1980선 이상에 있고 또 2000대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게 되면 종목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더라도 하락은 약해지고 상승은 강해지는 형태.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은 살아나고 고점을 내려갈 수 있는 저가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기대감은 상쇄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종목들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의 시장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어떤 업종이죠? 금일 업종은 건설 업종입니다. 예. 자, 수남의 바통을 단순하게 이어받은 것인가 아니면 어제 증권이어서 오늘 건설까지 올라가니까 어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건설주에 어떤 의미를 찾으시나요? 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기려면 이제 여력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5월 중에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게 되면 유럽계 자금이 다시 한국 쪽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두드러질 수 있고요. 유럽계 자금 쪽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건설이나 증권업종을 사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사실상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순환 섹터에 의한 반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 장세가 연출이 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선결된 조건이 좀 필요한데 일단 1차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많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금리 기준을 유지를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단순히 박스 형태에서의 순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순환 사이클이 이어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GS건설, 대림산업까지도 다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빠졌고 빠진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의 수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하는 형태 또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로 빠른 형태의 수복, 다시 횡보하는 형태, 산업재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말씀해 주시죠.
삼성 SDI입니다. 네, 이 종목은 삼성그룹 안에서도 차세대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긴 한데 주가가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오늘 증권사에서 지분 가치만 반영한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또 유럽에서 최고의 ESS 기업이다라는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좀 나왔어요. 삼성 SDI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단순한 순환 사이클 정도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22평 위에서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윗방향을 보이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내려와서 62평까지 완전히 붕괴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매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진 부분이 빠르게 그냥 수복이 돼버리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지 않나. 합병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고 그 합병에 대한 모멘텀 이후에 차라리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번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가 잠시 멈칫한 전기차에 대한 화두도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SDI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한 상태에서의 빠른 속도의 수복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62평 위까지 반등을 줘서 62평을 돌려놓은 종목들이 62평을 하회하고 내려갔을 때 빠른 속도로 62평까지 회복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좀 본다라면 지금 시장이 어떠한 특별한 주도 섹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강했던 종목들이 빠른 속도의 수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순환매의 움직임을 읽어주셨는데요. 내일의 전략 어떻게 세우시죠? 짧게 순환매 볼게요. 연속성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 예. 섹터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떠한 특별한 종목들이 고가 돌파할 때 사시지 말고 오히려 내려와서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든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이라면 사시지 말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싸게 팔지 말고 비싸게도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을 유지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 브리핑 최현준 전문가였습니다.